네, 반갑습니다. 떠먹이윤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치세 끝장내기 8번째 시간으로서 부가치세 공급시기 공부할 건데요. 먼저 재화의 오늘은 공급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급시기가 뭘까요? 공급시기는요, 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이제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죠. 그죠? 수입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업자입니다. 그 사업자들이 이제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정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정해 놓지 않으면 그 과세 기간마다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정해 놓은 거고, 그래서 그 공급일이 결정이 되죠. 공급일이 결정이 되면 과세 기간이 확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진 대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는요, 뭐 그냥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인도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이용 가능일입니다. 이것도요, 인도 기준은요, 이동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이제 재화가 이동이 필요하죠. 그런 경우엔 인도 기준입니다. 인도한 날에 공급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용 가능일은 이 이동이 필요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겠죠. 이런 거는 인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동이 필요 없는 것들은 이용 가능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볼게요. 6월 12일에 인도를 했어요. 재화를. 그쵸? 그런데 후에 대가를 수령한 겁니다. 10월 12일에 대가를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헷갈릴 수 있죠. 대가가 수령한 게 맞는지 인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무조건 인도 기준을 적용해서요, 인도한 날에 재화를 공급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대가 수령 때 공급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은 인도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이 과세 기간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하셔서 이 공급 시기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이 대가 수령이 아니에요. 자, 보통 일반적인 것이고, 자, 그렇다면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 상품권 판매, 할부 판매,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이런 것들은 다 인도 기준이에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용역의 공급에서 제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카드로 띄워 놓을 테니까 그걸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이 가공, 원래는 이 가공을 생각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데, 아니다. 주요 원재료를 부담을 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인도한 날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부 판매 있잖아요. 이제 뒤에서 바로 공부할 건데, 할부 판매도 원칙적으로는 인도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이 아닙니다.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이제 4가지를 볼 건데요.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예요. 인도 기준이 아닙니다.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거예요. 약정한 거지 수령한 게 아니에요. 수령한 때가 아니고 그때 언제 받기로 약속한 날이죠. 그 날을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공급일로 보는 거예요. 그 특수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장기 할부 판매가 있고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가 있어요. 그리고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이 있고, 그리고 계속적 공급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기 할부 판매는요. 자, 아까 어떻게 됐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할부 판매는 원칙적으로 인도 기준이다. 그죠? 근데 인도 기준이 아니고 이 장기 할부 판매는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라고요. 그럼 장기 할부 판매의 요건이 뭐냐? 먼저 재화를 인도한 후에요, 2회 이상 분할 대가를 수령을 하고요. 그리고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대가 수령일 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돼요. 이 1, 2번을 모두 충족을 해야 장기 할부 판매가 됩니다. 1, 2번을 충족을 못했다. 그럼 장기 할부 판매가 아니고 그럼 무슨 할부 판매겠어요? 그쵸, 단기 할부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아까 봤던 인도일이 되는 거예요. 1, 2번 요건을 충족해야 장기 할부 판매가 되는 겁니다. 자,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예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 장기 할부 판매가 아니면 인도일이죠. 이날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고 공급일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날에 맞게 이제 세금이랑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인도 후에요. 자, 이제 뒤에서 배울 중간 지급 조건부랑 헷갈리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도 후입니다. 인도 후의 대가를 2회 이상 수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2회 이상, 3회도 되겠죠. 4회도 되고 2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대가 수령일, 그리고 인도일의 다음 날이죠. 아까 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 요건을 충족을 한 것이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그래서 인도일이 아니고요. 대가를 수령한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때그때 공급일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장기 할부 판매다. 그러면 단기 할부 판매 아까 봤던 인도 1이 아니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화 인도 후에 그리고 2회 이상 분할 대가를 수령하고요. 그리고 인도 1의 다음 날부터 최종 대가 수령일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다. 그럼 이것은 장기 할부 판매이기 때문에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이다. 자, 다음으로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보겠습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는요. 재화 인도 전이에요. 아깐 재화 인도 후였죠. 재화 인도 전입니다. 제가 점을 칠해놨죠. 그리고 3회 이상 분할 대가예요. 아까는 2회였죠. 이거는 3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약정일의 다음날 첫 번째로 받은 그 계약금 약정일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이거는 6개월이에요. 아까 장기 판매는 1년이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그 세 개를 섞어서 잘 나오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요건을 잘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볼게요. 인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인도 전이에요. 그죠? 이 화살표를 외우셔야 돼요. 아까는 장기 할부 판매니까 인도 후였죠?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는 인도 전입니다. 그래서 인도 전의 대가를 3번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죠? 그렇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그 3회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 그죠? 그 계약일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러면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먼저 지급을 한 거죠. 그쵸? 인도 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도일이 아니고요. 각각 먼저 대가를 수령하기로 약정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요. 그날이 공급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는 재화 인도 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회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예요. 자, 다음으로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 보겠습니다. 완성도는요, 그쵸? 재화의 완성 비율에 따라서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예요. 완성 비율에 따라서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입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재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큰 기계들이겠죠. 바로 만들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선박 아니면은 이제 큰 중장비 그런 거겠죠. 그래서 처음엔 20%, 30%, 50% 이때 완성도가 되면 그때 받기로 약정을 한 겁니다. 수령한 거하고는 지금 계속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때 약정을 했는데 수령은 나중에 할 수도 있죠. 수령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약정한 때예요. 그래서 20%, 30%, 50% 완성할 때 그때마다 이제 대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인도한 날이 아니고 이때 각각이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화의 완성 비율에 따라서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입니다. 수령한 때 아니에요, 다. 자, 계속적 공급이 있습니다. 재화를 어떻게 계속 공급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가스나 전기, 그쵸?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생활 그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소비하는 게 이제 계속적 공급인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도 재화죠. 용역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매달 받기로 약정한 때,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이나 도시가스에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특수한 경우는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뭐라고요? 그쵸? 원래는 일반적인 경우 1번처럼 인도 기준이나 이용 가능일이다. 저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특수한 경우에 만약에 요건이 된다. 그러면 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때입니다. 그리고 기타를 보도록 할게요. 기타는 이제 나머지들인데 재화의 공급 의제가 있고 무인 판매기 재화 공급이 있고 반환 동의 등 조건부 판매가 있고 수출이 있어요. 수출이랑 비교해서 수입도 볼게요. 재화의 공급 의제, 그쵸? 저희가 공부했죠. 요것도 제가 카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만약에 안 들으신 분들은 그걸 듣고 오셔야 돼요. 이 강의 자체가 다 전 강의를 수강했다고 전제하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재화의 공급 의제는 그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저희가 다 공부했잖아요. 면세 사업으로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1, 2, 3, 4, 5번은 그쵸? 의도가 똑같죠. 취지가 똑같은데 6번은 취지가 달랐죠. 어쨌든 이 1, 2, 3, 4, 5번, 6번도 다 달라요. 1번, 2번, 3번은요. 면세사업으로의 전용 비영업용 소형차 개인적 공급은요. 사용 소비하는 때 그때를 공급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상 증여는 증여하는 때예요. 그리고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일입니다. 폐업일이니까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폐업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그죠, 반출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번, 6번도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만약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이것도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단골 출제죠.
무인 판매기 재화 공급이에요. 무인 판매기 말 그대로 자판기입니다. 이 자판기에 대한 공급은요, 이 그 주인이 이제 가서 현금을 꺼낼 때 현금 인출 시에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귀속 가지고 장난쳤던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 인출 시에 이것은 재화가 공급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환 등 조건부 판매. 그쵸? 어떻게 되겠어요? 조건이 아직 계속 성취가 안 됐다면 판매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거나 아니면 기한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기한이 마감됐어요. 그럼 이때는 판매가 확정됐겠죠. 판매 확정됐을 때 공급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은 어려워요. 이건 이제 면세랑 이제 영세열 파트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파트 이제 하나별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건 좀 오늘은 이해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요렇게 외우시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국외 반출이나 중개무역 수출이 있고요. 그리고 원영업이나 위탁 판매 수출, 그리고 외국인도 수출이랑 위탁 가공무역 수출, 원료 반출이 있어요. 요렇게 세 개를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요 세 개, 이 관련된 것들은 영세열 파트에서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사례별로 제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국외 반출이랑 중개무역 수출은요, 선적일입니다. 선적일이기 때문에 요 구분해서 중요해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원양업이랑 위탁 판매 수출, 두 번째 거는 공급가의 확정일, 그 값이 정해진 날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도 수출이랑 위탁 가공무역 수출, 원료 반출은요, 그 외국에서 인도됐을 때, 그 외국에서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인도가 아니고 외국에서 인도이 됐을 때 그 인도일을 공급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출은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선적일, 두 번째는 공급가의 확정일, 세 번째는 인도일.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고, 요 각각의 하나하나 국외 반출이 뭐냐, 중개무역 수출이 뭐냐, 위탁 판매 수출이 뭐냐, 외국인도 수출이 뭐냐, 위탁 가공 모욕이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영세열 파트에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저희가 공부했죠. 저번 시간에. 수입은 보세구역 안에서 올 수도 있고 바로 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됐을 때 뭐가 수입이죠? A, B, C, D 중에서요? 그쵸? 이것도 수입이 아니죠. 보세구역은 잠시 물건을 보관하고 관세가 유예되는 곳이라고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A, B 서로 간의 보세구역 간의 거래도 수입이 아니죠. 그쵸? C에서 D, 요게 수입입니다. 그죠? 그래서 D가 수입자고, 수입자는 사업자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수입자가 수입 신고를 수리할 때, 그쵸? 수리라는 것은, 그쵸?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죠? 수입 신고가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수입 신고할 때 그때를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재화 공급식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용해의 공급식이랑 이제 세금계산서 특례 이제 적용되는 선발급, 후발급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오늘 잘 복습하시고요. 용역도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거 강의 들으시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떠먹이 윤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